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네, 3월 24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먼저 투표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릴 네. 텐데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28일까지 네. 실제 거주 지역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시는 거소 투표 대상자와 선박에서 진행하는 선상 투표 신고를 이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병원이나 요양소에 있거나 또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 고소투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로 또 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또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전부 해당이 된다고 하죠.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이 선상 투표 대상자는 우리 국민이 선장으로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계신 이제 선원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시, 군,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 신고서를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셔야죠. 그렇습니다.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고서를 내려받으시고 작성하신 다음에 28일 오후 6시까지 늦지 않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캔이나 사진 촬영을 하셔서 뭐 메일이나 팩스 또 문자 메시지로도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얘기 때문에 지금 관심 조금 떨어져 있는데 우리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투표권 꼭 행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지역의 날씨 좀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따뜻함이 계속되는지요? 너무 따뜻해요. 네, 점점 봄 기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대전이 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을 제외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관리도 잘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대전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전날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충남은 나쁨, 세종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에는 봄볕이 가득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천안 18도, 세종과 대전 19도, 아산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두 1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약간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날씨에서 전에 들은 것처럼 맑고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이 봄 기온이 완연하잖아요. 남녘부터 올라온 꽃 소식이 이제 뭐 전국에 다 퍼져가고 있는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꽃축제 올해는 전국 어디에도 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함이잖아요.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괜히 꽃축제 가셨다가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사례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봄은 조금 아쉬우시더라도 집 근처의 공원이나 뒷산에 핀 예쁜 꽃망울을 보시면서 좀 차분하게 꽃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꽃이 그 꽃 아닐까 싶은데 집 근처 나가보면 화단에 이 새싹 돋잖아요. 너무 예쁘죠. 예쁘고 또 올해도 필까 하는 고목에서 꽃망울 터지는 거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는 너무 고맙고 너무 반갑다라는 느낌이 왔는데 그래서 사진사연 주제 오늘은 이렇게 정해봅니다. 톡톡 우리 동네 봄이 오는 소리인데 여러분들 동네에 봄 오는 소리를 사진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보내주신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선물도 받으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의 남자 박찬규 리포터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찬규입니다. 오늘 또 파이팅 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지만 꽃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어떻게 박찬규 리포터는 꽃 구경 좀 했습니까? 방송국 오다 보면 가천변에 개나리 또 목련 나무가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벌써 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하얗고 노란 꽃들을 보니까 마음도 설레고 기분도 좋아지는데 우리 멀리 가지는 못하더라도 집 주변에 있는 봄꽃들 보면서 기분 전환하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화사한 봄꽃만큼이나 또 풋풋하고 꽃 여기 펴 있잖아요. 화사한 봄꽃, 꽃만큼이나 풋풋하고
또 싱그러운 우리 대학생분들을 만나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대전, 세종, 충남의 다양한 창업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학생 젊은 사장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맞춤 옷 그리고 맞춤 신발이 있듯이 맞춤 이불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 시장에 도전한 젊은이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바이오로 창업 전성시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무기로 취업보다 창업을 선택한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업과 창업을 병행하며 유망 CEO를 꿈꾸는 대학생 창업자들. 부모님이 이불 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다른 사람이 창업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제가 하고 싶은 거랑 저의 기회를 접목시켜가지고 누구나 똑같은 이불은 노. 원단부터 디자인과 바느질까지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춘 나만의 맞춤 이불.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새봄이 시작된 대전의 한 캠퍼스. 살랑거리는 봄 기온을 느끼며 꽃보다 창업을 선택한 학생들을 찾았는데요. 오랜만에 찾아온 캠퍼스. 야, 곳곳이 추억의 장소들입니다. 오, 생각난다. 자, 여기 학교 소개하러 온 곳은 아니고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졸업하면 어디에 취업해야 되나 취직에 대한 걱정들, 고민들 뿐이었는데 요즘에는 창업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오늘 그 도전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가시죠. 창업이즈 뭔드.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창업의 꿈을 펼치는 대학생 사장님들을 만나러 간 곳은 캠퍼스 내에 자리한 창업 마켓존입니다. 창업 좋지요. 하지만 바로 도전했다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여기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는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어디 안 계신가요? 뭐라고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휴학도 가능하고요. 창업 실습을 함으로써 학점도 대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창업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요. 재도전할 때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우리 대학이 가진 강점에 해당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양하게 아이들이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기발하면서도 패기 넘치게 창업을 시작한 대학생들이 이곳에 있다는데요. 그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젊은 선생님들 맞으시죠? 네. 야, 반갑습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세 사람. 2년 전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지난해 9월부터 나만의 맞춤 이불로 본격적인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20살 여자애가 쓴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주문하셔서 학점 챙기랴 주문 챙기랴 하루가 무척 바빠요. 정확히 물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그럼 주문 들었는데 지금 졸업은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몇 학년? 저 이제 3학년이요. 창업을 언제 하셨는데요? 시작한 건 1학년쯤 시작. 맙소사.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창업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 부모님이 이불 공장이랑 소매점을 하시는데 그래서 다양한 이불을 보고 만지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값 때문에 비싼 이불이나 안 좋은 원단인데 가격만 저렴한 이불 말고 원단도 좋고 가격이 적당한 이불을 만들고 싶었어요. 동시에 요즘 개성시대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세상에 하나뿐인 나한테 맞는 나만의 이불을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학교 안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침구 샘플도 함께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불 몇 채로 장사가 될까 조금 염려스럽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장사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아니, 이것만 놓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젊은 사장님들 잘 돼야 되는데 속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네. 고객님들이 이제 주문을 들어오면 바로 공장으로 이불 주문이 들어가고 배달이 되는 배송이 되는 형식을 띠고 있어서 재고가 없을 뿐이지 네.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 있는 물건들을 구입을 해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주문을 받는다고요? 네.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으로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죠.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소비자의 주문을 받고 최대한 기호에 맞춰 상담을 하는 거죠. 물론 직접 찾아오는 손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모델을 토대로 가격과 디자인을 소비자의 취향에 맞춥니다.
앞면 원단이랑 이제 뒷면 원단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색상이 있잖아요. 4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원래 만들어진 건 이렇게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앞 원단이랑 뒷 원단이랑 디자인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렇게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가능하세요. 앞뒷면으로 다 쓰실 수 있게. 주문 다 하신 거예요? 네,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었어요. 예, 다행입니다. 물론 인터넷 주문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저는 오늘 저희 촬영 때문에 손님이 안 오나 했는데 정말 반가운 손님이에요. 네. 예.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제가 원래 수면이 좀 불규칙하고 피부가 민감해가지고 모달 제품을 좀 찾아보다가 집 근처에 좀 있다고 해서 오프라인을 직접 방문해서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네. 예, 구매를 해보려고 제가 왔습니다. 이불 덮고 잘 때 어떤 그 포만함과 행복한 만족감이 있을까 기다려지시겠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불에 좀 예민해요. 네. 왜냐면 수면도 불규칙하고 피부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포근하지 않을까요? 이번엔 대학생 사장님들과 함께 대전의 한 전통시장 원단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요즘 유행하는 원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젊은 사장님들과 함께 이번에는 대전 중앙시장을 왔습니다. 야, 여기는 왜 온 거예요? 새로운 이불과 원단들을 보면서 트렌드 조사하러 자주 옵니다. 그래요? 와서 이것저것 다 구경하고 또 어떤 게 도움이 되나 관찰하고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또 뭐 보러 오신 거예요? 오늘은 이불 원단 보러 왔습니다. 수북하게 쌓인 원단만큼이나 수십 년 경력의 사장님께 맞춤 이불에 필요한 조언을 들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모방하는 대신에 그 디자인에서 변형을 조금 시켜줘야 된다. 전에는 이불 같은 게 다 꽃갈아 있었어요. 지금은 다 그냥 무지예요. 솔리드 쪽으로 가거든요. 네. 그럼 솔리드를 만들었을 때 한 가지 색깔을 하면 좀 밋밋해? 그러면 거기에다가 업을 시키는 거예요. 야, 원단 구경하러 왔는데 와서 또 다른 것들을 많이 얻어가는 느낌이네요. 네, 40년 경력의 사장님께 창업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나 소비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40년 후에 후배들에게 또 이런 얘기 해주셔야죠. 당연하죠. 대학 입학 후 창업의 당찬 꿈을 펼치기 시작한 세 사람. 월 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 이불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나는 고객 한 분 한 분 특별한 이불을 제공해드려서 10년 뒤에는 프랜차이즈화를 성공적으로 이뤄서 각 지역에 분점을 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이불을 갖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기대됩니다. 젊은 사장님들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모습 정말 기대되고요. 그 꿈 꼭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파이팅!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은 나이 20살에 창업이라는 큰 도전을 시작한 학생들. 어려서부터 친숙하게 보아온 이불을 사업 아이템으로 선택하고 요즘 트렌드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이불을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세 사람이 만든 나에게 꼭 맞는 맞춤 이불 기대해 주세요. 패기로 가득 찬 대학생 사장님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와. 창업을 했다니까 이분들은 다 계획이 있었군요. 대단하지요. 네. 네. 캠퍼스 내에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면서 재작년에 이미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요. 지난해 가을에 맞춤 이불로 드디어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이불 가게를 하고 있어서 훨씬 더 시작하기 수월했고요. 거기다가 자신의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맞춤 이불에 또 창업 도전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요. 자신의 경험담에서 좀 확장돼서 맞춤 이불이라는 아이템이 탄생한 건데요. 또 워낙 요즘 현대인들이 또 개성 넘치시다 보니까 그럼요. 요즘 감성에 참 잘 맞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피부가 다소 예민하다거나 아니면 좀 더 색다른 이불을 원하실 때 이 맞춤 이불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학창 시절 동안 창업을 하면 학교의 지원을 또 손쉽게 받을 수가 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가 있어서 장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또 청년 사장님들, 젊은 네. 사장님들 네. 계속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이 화면 보면서 젊은 패기를 딱 받으니까 네. 아유 그냥 제가 기분이 들뜨고 기분 좋아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독특한 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창업에 관련된 소식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를 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침 가족 여러분들과 네.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네.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쑥쑥 쌓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쑥쑥쑥 올라가는 상식 그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네. 오늘 퀴즈는 박찬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자, 앞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관련된 문제를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기업에서 최고의 의사 결정권자를 뜻하는 말로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CEO, 2번 COO, 3번 CFO. 네. 뭐 이거 모르지는 않잖아요. 네. 예, 이거 뭐저 세요, 세요. 네, 그리고 보기 보면 사실 딱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건 사실 잘 그렇죠. 모르겠어요. COO는 뭘까 궁금하네. 네. 기업 내의 최고 경영자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정답은 CEO가 정답이었습니다. CEO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대외적으로 기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회사 업무에 대한 결정과 집행을 담당합니다. 네.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 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일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 그리고 민간 소비 촉진 운동이 더욱더 확산돼서 네. 이분들의 시름을 좀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EO 네. 힘내시라고 세요 파이팅. 파이팅! 예. 네. 자 계속해서 이두 번째 문제 만나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힘내다 보니까. 네. 자,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전국 각지에 분포하는 우리나라의 특산종으로 이른 봄 잎보다 먼저 노란 꽃이 피며 산기슭에 많이 자라는 봄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철쭉, 2번 진달래, 3번 개나리. 앞서서 박창규 리포터가 이제 오다가 봤다는 그 노란색 꽃인데, 네. 뭐 이것도 노래지 어, 뭐. 네. 이 리듬 정말 익숙한 익숙하죠. 리듬이죠. 네. 예전에 이 노래 미나리 한번 할 때 힌트로 나갔었던 적이 억지를 좀 있었는데요. 부렸죠. 네. 자,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이 봄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개나리가 정답이었습니다. 노란색 꽃만을 피우는 개나리는 땅에 닿은 줄기에서 뿌리를 내릴 정도로 생명력이 강해 주로 조경용이나 울타리용으로 쓰이는데요. 꽃은 4월경에 피며 열매는 약재로도 사용됩니다. 네, 이 개나리가 보기가 좀 쉽잖아요. 네. 예, 뭐 동네 골목길 담벼락에도 좀 피어 있고 펴 있죠. 여러 네. 곳에 많이 피어 있는데 노란색 개나리. 닮았어요, 오늘. 오늘 개나리 꽃 네, 네. 같으신데요? 이게 개나리 꽃말 뭔지 네. 아세요? 저는 알고 있는데. 희망. 맞습니다. 요즘 같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꽃말의 네. 꽃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만큼은 좀 동네의 개나리 보시면서 희망을 갖고 또 서로들 힘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네. 개나리, 이따 집에 가서 꼭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만나봐야 될 텐데 함께 풀고 계시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요즘에 그 마스크와 함께 외출 시에 필수품이 된 손 소독제와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손 소독제는 얼굴에 사용해도 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네.
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서 손 소독제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름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얼굴에도 발라도 되면 손과 얼굴 소독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맞지 않을까요? 손 그렇죠. 소독제니까. 네. 별도로 이제 손 소독제라고 붙였을 때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자, 손 소독제는 얼굴에 뿌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OX.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손 소독제는 병의 감염이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에 있는 병원균을 죽이는 데 쓰는 물질로 손처럼 피부가 두꺼우면서 예민하지 않은 부위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독용 에탄올을 피부가 얇은 얼굴에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나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손 소독제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이 네. 수분이 빠지고 피부 보호막이 약해지면서 뭐 가려움증이며 염증, 이런 발진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좀 내 피부가 예민하다 하고 생각되시는 분, 뭐 건성 피부나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손 소독제 사용하시고 이 소독제가 다 마른 다음에 얼굴을 만져주셔야 안전하다고 하네요. 이게 손 소독제를 쓰는 것도 네. 좋지만 사실은 30초 동안 깨끗하게 손 손을 씻기. 씻는 것이 네. 가장 좋고요. 요즘에 그래서 핸드크림도 많이 판매가 된다고 그러죠. 네. 하여튼 여러분들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벌써 네 번째 문제. 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볼게요. 문제 나갑니다. 3, 2, 1.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조화를 이뤄 아름다우며 단아한 자태를 풍기는 우리 고유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아오자이, 2번 한복, 3번 치파오. 네. 그럼 뭐 힌트를 굳이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요. 뭐 다 싶은데. 아실 것 같은데 네. 좀 억지 힌트. 억지 힌트.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이고 둘째 형이 이복이고 셋째 형이 삼복이고 넷째 형이 사복인데. 네. 또 뭐 이 옷을 입으면 또 네. 기분이 뭐 한가득 복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도 드니까 네. 정답 딱 고르실 수 있겠는데요? 한가득 고기고. 네. 네, 두 분의 힌트 듣기 전에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정답을 눌렀을지 않을까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 우리 고유의 의상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한복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전통미를 상징하는 한복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옷으로 특히 여자 한복은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져 세계적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이 한복의 패션화와 세계화를 네. 최초로 이끌어냈던 이제 일대죠. 네. 1세대 한복 디자이너 이리자님이 네. 지난 21일에 그 하늘로 네. 가셨어요. 별세를 하셨는데 국내 최초의 한복 디자이너라는 명칭 사용을 했고요. 한복의 붐을 일으켰고 네. 세계의 한복의 이름을 아름다움을 알렸던 분이어서 제 1세대 장인에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니까요. 우리 명절 때만 꼭 네. 한복 입고 하나? 그러니까 언제 한복 입고 한번 해도 아침이 좋을 것 잘 같은데. 네. 근데 저랑 박창규 리포터는 이제 머슴옷이 잘 어울리잖아요. 아하. 이제 벌써 마지막 문제가 네. 될 텐데. 자,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는 시사 상식 관련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 물질이 과다 분비돼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폐혈증, 2번 백혈병, 3번 사이토카인 폭풍. 정답은 바람보다 셉니다. 바람보다 셉니다. 네네. 와. 네, 바람보다 센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리고 예전에 박정원 MC가 또 이런 힌트를 한번 했어요. 정답을 도저히 모르겠다 할 때는 보기 중에서 가장 긴 긴 걸 거. 선택해보는 네. 거는 어떨까요? 시험 볼 때 많이 그렇게 하죠. 예, 네. 힌트를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사 상식 관련 문제였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사이토카인 폭풍이 정답이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인체 내에서 면역 작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면서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과거 스페인 독감이나 조류 독감 등이 유행할 때 높은 사망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또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참여해주신 아침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또 함께해주신 화요일의 남자 박창규 리포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요즘에 외출은 물론이고 네. 예, 마트나 시장 가는 것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음식도 이제 배달 음식이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요.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이럴 때 또 현명하신 주부님들은 냉장고 파먹기, 일명 네? 냉파. 아니 냉장고 파먹기. 사과나 호박 같은 거 파먹는 게 아니라 냉장고를 네. 파요? 냉장고 파먹기. 냉장고 속에 있는 재료들로 또 맛있는 음식들을 만드신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어떤 음식이 탄생할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 아시죠? 제가 진짜 정말 잘 먹기로 소문난 먹성 좋기로 소문난 저 아닙니까? 막 돌멩이도 씹어먹고 그것도 다 소화해가지고 바로 그냥 화장실 가서 하는 그런 제가 요즘에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경찰에 실종 신고할 뻔했어요. 요즘에 뭐 시국인지라 어디 가서 먹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집에서 맨날 먹는 게 인스턴트 그러다 보니까 이 빵빵했던 볼이 이렇게 홀쭉해졌다니까요. 이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 그 스크림 속 그 주인공 같다고. 네,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 진짜 그분이 제발 이 고민을 완벽하게 그냥 타파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작은 소망을 가지고 그분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힘들어. 그의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힘이 없어. 누가 좀 부축 좀 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늘 보셨죠? 지금 힘이 없어. 요즘 도통 못 먹어가지고. 혹시 그 오늘 저한테 그 잃어버린 제 입맛을 찾아주신다는 그분? 맞습니다. 바로 접니다. 근데 오늘 대체 무슨 음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호흡기 질환에 좋은 밥상. 그다음에 이제 외출하기 꺼리니까 네. 집에 있는 냉장고 파 먹어야 되잖아요. 냉장고 파먹기. 네. 그런 요리 준비했어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예. 뭘 만들어 주실 거죠, 근데? 오늘 만들어질 밥상은요. 예. 코로나 119 대파 밥상. 코로나19 대파 밥상. 일단 뭐 밥상 이름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예, 대파. 그냥 네. 대파해버린다는 거죠? 무리쳐야죠. 예, 무리쳐야죠. 그러면은 뭐 이제 요리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해주실지. 퀴즈 하나. 퀴즈. 대파 밥상인데 오늘 재료에 들어가는 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있거든요. 무엇일까요? 설마 그 제가 생각하는 정말 그래서 대파 밥상은 아니겠죠? 대파? 맞았어요. 진짜요? 네네네. 대파가 다 들어간다고요? 네네네. 오늘 두 가지 메뉴에 대파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네네. 대파를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겨울 동안에 한번 잘라 먹고 또 새순이 올라오는 운파라고 있거든요. 예. 그 파가 지금 맛있을 때예요. 그래서 맛있었어요. 그 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네. 파가 면역력 향상, 그 다음에 항균, 그 다음에 감기 예방. 감기 예방. 지금 이 시기에 딱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만들기 전에 여기는 일단 재료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뭔가 되게 많네요. 엄청 많죠. 이거 어디서 다 사오신 거예요? 장 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네. 저희 집 냉장고에서 다 나온 아이들이에요. 실제 선생님 네네네. 댁에 저희 집 있는 냉장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 냉장고에 이렇게 많고 다양하게 식재료가 들어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니까요. 여기 지금 보니까 뭐 오징어 이거 네네네. 제가 저희 지난주에 제가 그 주문진 시장 촬영 갔었는데 거기서 잡은 것 같은데. 싱싱하죠? 제가 잡은 것 같은데 저희 이거. 집 냉동실에 금냉. 어디 냉장고를 한번 털어볼까요? 얼려놨던 돼지고기며 오징어, 버섯, 각종 채소들 그리고 집집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갖은 양념을 가지고 과연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요리부터 해주시죠. 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네. 아주 간단한 능이버섯 돈수육 먼저 보여드릴게요. 능이버섯 돈수육이면은 돼지고기로 이제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돼지고기가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예.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돼지고기 수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고기가 잠길 정도. 잠길 정도. 네. 고기가 그래서, 잠길 정도. 네, 고기를 삶기 전에 네. 이런 고기의 잡내라던가 고기를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향신채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좀 잡내 제거를 위해서 이렇게 넣으신 건가요? 네, 그리고 또 고기가 부드러워지라고. 육질이. 그리고 대파. 오늘 대파가 다 들어간다고 네. 하셨는데 코로나19 대파 밥상. 네, 대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파를 또 그냥 한 바가지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다음에 생강. 이게 뭐예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쓰기 좋게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넣어놨던 거요. 네. 제가 이렇게 티백에다 넣어서 갖고. 오.
요거 괜찮네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저기 가로수잎 아니에요? 월계수잎. 아, 월계수잎. 네, 월계수잎. 아, 죄송합니다. 예. 무식해가지고. 예. 자, 그다음에 저희 집 냉동실에 있던 말린 능이버섯. 능이버섯. 네. 야, 또 저희가 버섯 하면은 능이를 첫 번째로 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그 능이버섯에는 단백질을 분해시켜주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돼지고기나 육류 종류를 먹고 체했을 때 능이버섯을 먹어주면 소화가 잘 돼요. 자, 이제 된장을 이렇게 돼지고기 담기. 된장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진짜 저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냥 어느 가정이나 다 있는 네네네네. 일단 그런 재료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생각을 할까요? 내가 국물을 먹을 것이냐, 고기를 먹을 것이냐. 고기요. 고기. 네. 네. 자, 그러면 채소 육수가 끓고 나서 고기를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국물을 먹고 싶다면요? 그러면은 끓기 전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 안에 있는 육즙이 이 물이 끓기 전에 넣으면은 안에 있는 육즙이 다 빠져나와서 수육을 먹을 때 맛이 왜 이렇지? 그럴 수 있으니까 이 물이 끓을 때 고기를 넣어서 끓여주시면은 안에 있는 육즙이 빠지지 않아서 더 맛있는 수육을 드실 수 있어요. 그게 순서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그렇죠. 오, 몰랐네. 자, 일단은 요거는 지금 이제 끓고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기다려야 되고요. 이제 예. 끓을 동안 잠시 기다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려놔야 될 게 예. 귤피 생강차. 귤피 생강차? 네. 귤 껍질. 겨울에는 귤 드시면서 귤 껍질 다 버리죠. 버리기도 하고 네. 또 한두 개는 말려서 내가 어디에 쓸까 이렇게 모아놓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그거 이용해서 차를 만들 거예요. 요걸 가지고요? 네. 귤도 몸 안에 혈액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또 요즘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활동들을 못 하셔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져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큰데 이런 귤차 드시면서 또 이렇게 심신 안정도 하시고. 약간 릴렉스 하면서. 네. 요거 넣으시기 전에 질문. 네. 요 껍데기는 그럼 어떻게 말려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요. 예. 이제 뭐 유기농도 있지만 유기농 아닌 제품도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이제 베이킹 소다라던가 식초, 소금 이용해가지고 겉껍질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안에 있는 귤은 까서 드신 다음에 이렇게 가위나 칼로 썰어가지고 네. 이렇게 따뜻한 데다 말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슬라이스를 딱 이렇게 해놓으셨네. 네네네. 그리고 생강 껍질 제거해가지고 네.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는데요. 껍질 제거해서 이렇게. 네. 생강을 좋아하시면 생강량을 더 늘리셔도 되고 또 아니면은 귤 향을 더 원하시면 귤 껍데기 껍질을 향을. 더 넣으셔도 되고. 네네. 자, 이제 물이 끓기 이제 시작했어요. 끓네요. 네. 자. 이제 고기를 넣어볼게요. 오. 자, 보시면 이렇게 고기가 잠기기만 하면 돼요. 요 정도. 벌써 냄새 맡았네. 네. 고기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고기를 대하시는 태도가 남다르신데요. 이 기자가 고기 기자예요. 네네네네. 이름이 고기환입니다, 원래 사실. 네. 뚜껑 덮어놓고 잘 익으라고 기다리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귤피차. 귤피차.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귤 껍질을 넣고 생강을 넣어서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이게 이제 다 우려진 다음에 꿀이나 설탕은 개인의 기호도에 맞춰서 첨가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카레 모듬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레 모듬전이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카레 가루를 이렇게 두신 거였구나. 네네네. 예. 카레가 그 강황이라는 성분이 네.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머나. 네. 어머나. 알겠습니다. 딱이네. 카레 라이스 많이 해 드시긴 하지만 오늘처럼 카레 넣어서 모듬전을 하는데 또 우리나라 발효 음식의 대표 김치 넣어줘야죠, 반드시. 김치. 이거는 뭐 거의 퓨전이네, 퓨전. 자, 그러면 먼저 채소 먼저 네. 썰도록 할게요. 자, 버섯은 그냥 썰어도 되고요. 찢어준 다음에 썰어도 돼요. 달게 썰어서 이게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게 만들어주시면 애들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채소 먹이기 힘드셨죠? 편식 심한 아이들도 김치 없인 못 산다는 입맛 잃은 어르신들에게도 그만인 맛 좋고 영양 가득한 카레 모듬전.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카레랑 이제 이 밀가루가 이게 어느 정도 배합으로 섞이는지. 요게 이제 100g. 100g. 그래서 계량컵 200ml짜리 계량컵으로 한 컵. 한 컵. 넣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컵이 들어갔을 때 반 스푼 정도. 반 스푼. 밀가루 100g에 카레 가루는 반 스푼. 이제 되직해질 정도의 물을 넣고 반죽을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잘게 썬 김치와 각종 채소들을 넣어주는데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식재료가 골고루 섞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기름에 달군 팬에 한 스푼씩 떠서 부쳐주면 끝. 파채를 곁들인 능이버섯 돼지고기 수육. 그리고 카레 맛과 김치 맛이 어우러진 카레 모둠전까지 간단하지만 영양소 골고루 담긴 군침도는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냉장고 속 재료를 아낌없이 활용해 만든 일명 코로나19 대파 밥상. 그 맛은 어떨까요? 자, 이제 배속이 든든해졌다면 귤의 향긋함과 생강의 알싸함으로 입가심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 파먹기 대성공! 네. 시청자분들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 정말 그 냉장고 딱 열면 보이는 그 재료들,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재료들, 그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재료들 꺼내셔가지고 본인의 취향에 맞게 네네네.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다 보면 만드는 재미도 있고 또 직접 만들어 먹다 보니까 먹는 재미도 있고 영양도 챙기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레시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준비했지만 네. 집에서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시면 부담 없으실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 네.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들으셨죠? 자, 이제 진짜 촬영 끝내. 이제 저 이제 먹을 거니까. 아, 냉장고 켜켜이 쌓인 각종 식재료들이 언제 다 먹나 하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숨은 맛의 비결로 환골탈태했는데요. 장을 보지 않고도 제대로 된 식탁을 꾸며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집 냉장고 속 보물들로 면역력도 높이고 맛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물론 식재료들을 좀 소비를 해 주셔야 네. 되겠지만 일단 냉장고를 비워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들을 조리법을 조금만 달리하면 여러 가지가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네. 하는 모습을 봤는데 하긴 먹는 거는 매일 이렇게 나오나 몰라요. 그러니까요. 더 배고파지네요. 오늘 점심 저녁 이제 뭐 먹어야 돼, 뭘 해야 돼 하시는 네.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마침 대파 수확량도 너무 많아서 아. 생산지에서 그냥 갈아엎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요. 네. 대파 여러모로 쓸 곳이 참 많잖아요. 그럼요. 네. 대파로 맛있는 밥상 차려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속삭이는 남편 대파로 이렇게. 자, 든든하게 좀 먹어봤어요. 네. 우리는 눈으로 먹었지만 이제 봄 나들이를 또 살짝 떠나볼까 하는데 네. 뭐 멀리 여행 가기가 많이 꺼려지는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네. 영상을 통해서 봄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5대 연안 습지 순천만의 봄 네.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겨울 순천만에 5천 마리의 흑두루미가 뭐가요? 이렇게 흑두루미가? 흑두루미가 오. 왔다가 이제 봄을 맞아서 또 이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계 5대 연안 습지 순천만. 올겨울에도 따뜻한 순천만의 품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들었습니다. 올해는 월동 개체수가 2,500마리가 넘어섰고요. 그리고 일본 이즈미에서 북상하면서 순천만의 들른 개체수에 의해서 최대 개체수는 5,000마리가 넘어섰어요. 그리고 지금은 순천만의 겨울 가족인 흑두루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이별과 만남이 공존하는 순천만의 봄을 만나봅니다. 순천만 인근에 자리한 한 카페. 1년 반 전 문을 연 이곳은 취미와 분위기를 함께 즐기는 도자기 공방. 공방 단골들이 이곳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통유리 너머로 드넓게 펼쳐진 순천만의 풍경 때문이죠. 여기 오면요, 이렇게 흑두루미도 많고 확 튀어 있어가지고 작업하는데 되게 힐링이 되고 좋아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흑두루미, 갈대밭 보고 다 우리 정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정원이 따로 있어요? 그게 다 우리 정원이지.
이렇게 순천만을 앞마당 정원 삼아 도자기를 갈고 닦듯 매일 들여다본다는 주인장. 이젠 순천만 손님들이 가족 같으시겠어요. 마음적으로 보면은 두루미가 진짜 가족 단위로 다닌다는 거. 아,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럼 이제 흑두루미 가족이 즐겨 찾는 자연의 쉼터 순천만을 더 가깝게 만나볼까요? 순천만에 오면 또 다른 즐거움이 체험선 타보는 건데요. 체험선을 타면 가장 가까이에서 자연스러운 철새의 모습을 또 지켜볼 수 있어요. 세계적 희귀조류 월동지 순천만 앞으로 출동. 선착장을 출발해 S자 갯골을 따라 이어지는 6km의 여정. 겨울과 초봄 사이 이 길 위엔 어떤 철새들의 발자국이 남겨졌을까요? 크게 보면 흑두루미를 포함한 두루미 종류, 그리고 맹금류, 그리고 오리 종류, 그리고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지난 환경부에서 조사할 때 순천만에 멸종위기종이 14종이 관찰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올봄 흑두루미 가족의 동선엔 이상 기류가 발견됐다는데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오면 하루 아니면 이틀, 길어야 3일 있다가 북상을 했는데 올겨울에는 한 일주일 정도 일본에서 빨리 북상했을 뿐더러 순천만에 와서 거의 보름 이상을 지금 그대로 지내고 있어요. 지난 1월 말 천연기념물 황새가 관찰되며 멸종위기종 조류 최대 서식지로 부상한 순천만. 하지만 철새들의 쏟아지는 러브콜이 무조건 반길 만한 신호는 아니라는데요. 순천의 환경이 그만큼 좋다란 말도 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다른 지역의 환경이 또 나빠져서 순천에 또 몰리는 현상도 같이 겹쳐졌다고 봐요. 너무 많은 철새들이 몰릴 경우 순천만의 생태계 역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 결국 대한민국 모든 철새 서식지가 운명 공동체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과연 그 많은 철새들을 어떻게 파악하는 걸까요? 여기가 지금 흑두루미들의 잠자리예요. 잠자고 아침이면 해가 뜨면 이렇게 농경지로 먹이터로 날아가요. 용산전망대에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 무리드별로 개체수를 적어나가요. 그럼 지금도 보면서 셀 수 있죠. 저기 앞에 5마리, 그 다음에 또 4마리, 또 2마리, 그러면 2마리.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2,000마리 이내일 때는 오차가 5마리 이내. 그리고 4,000마리 넘어가면서부터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 오차. 이제 5,000마리 되면서부터는 거의 1%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 아날로그식 개체수 확인을 철새들이 순천만에 머무는 몇 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한다니 정말 대단하죠. 게다가 관찰력 역시 수준급. 이 정도면 자기 가족을 지금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흑두루미들은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데 가장 정상 가족은 4마리가 한 가족이에요. 알을 2개씩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미새 2마리하고 어린새 2마리. 그런데 어떤 가족은 3마리가 한 가족일 때 있어요. 거기에는 어린 새가 1마리. 그러니까 알을 잃었거나 새끼를 잃었거나. 그래서 날아갈 때 주로 가족 단위로 날아가요. 순천만 명예습지 안내인이란 이름으로 철새들과 함께해온 세월이 자그마치 10년. 매일 일기를 쓰듯 순천만의 가족을 지켜보며 얻은 귀한 깨달음입니다. 이들에게 흑두루미는요. 순천만의 보물이죠, 흑두루미가. 그러니까 순천만에 새가 많이 온다는 거는 순천만이 그만큼 생태적으로 잘 보존이 됐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저희는 행복하죠. 얘네들이 그 멀리서 어떻게 오는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곧 헤어져야 되잖아요. 얘들도 헤어지면 정말 멀리 한 반년은 정말 멀리 있다가 다시 겨울이 또 몰릴 건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쩐지 가슴이 막 우리 일상생활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늘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는 공간. 그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난 10년 강나루 씨를 이끈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게 재밌으니까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변화를 본다는 자체가 그 친구들이 앞으로의 일을 대비할 수도 있고 또 순천에서는 또 그것에 맞춰서 또 환경정책, 또 보존정책을 세울 수 있는 기본 자료니까. 며칠 사이 시베리아로 떠나게 될 흑두루미들. 긴 여행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데요.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는 강나루 씨가 주목하는 건 바로 발. 발을 보는 이유는 밴딩을 찬아들이 있어요.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서 그 붙여놓은 그 밴딩을 보고 그 친구들이 이동 과정을, 그러니까 이동 통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서 그걸 알려주면 이제 그걸 참고로 해서 또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겨울 진객들이 순천만에 머무는 시간은 11월에서 3월 사이 5개월여. 갯가 생물들이 활동하는 11월과 3월을 제외한 3개월간 어미새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순천만 인근 논에서 키운 이 친환경 쌀을 흑두루미의 먹이로 주는 겁니다. 배를 수확해가지고 이 반은 지금 수확을 할 때 깔고 한 12월이 넘고 이제 1월 달부터는 일주일에 한 10톤 백이 하나에 약간 한 1톤이 좀 못 됩니다만 한 10개에서 12백을 주고 있습니다. 흑두루미 먹이 주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 시베리아 갈 채비에 정신없던 녀석들 먹이 차량 등장과 동시에 멋진 군무를 선보입니다. 야, 정말 장관이죠. 하지만 이건 예민한 흑두루미들이 자리를 피하는 행동. 민감한 흑두루미들을 위해 신속 정확하게 고향인 시베리아까지 먼 길 떠나가려면 속을 든든하게 채워야 하니까요. 매년 3월 아쉬운 이별로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는 순천만. 흑두루미들이 떠나간 순천만의 빈자리는 또 어떤 새로운 가족들로 채워지게 될까요? 그 기대감 속에 순천만은 올해도 흑두루미 가족을 떠나보냅니다. 안녕. 다음 겨울에 다시 만나자. 야, 순천만에 네. 5천 결사됐죠. 이 흑두루미 5천 마리가 이제 군무를 펼치잖아요. 네. 이게 뭐 장관이다라는 표현을 네. 화면에서 들었는데 눈에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는.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내년 겨울에 오기 위해서 시베리아로 떠난다잖아요. 서운하긴 한데 그래도 화면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순천만의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된 데다가 네. 또 친환경 쌀을 이렇게 먹이로 주니까 계속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아쉽게 이렇게 이 흑두루미들은 떠나지만 그 빈자리를 여름 철새들이 잘 채워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만큼 환경의 소중함도 우리가 또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저기 날씨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대전이 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에 크게 웃돌겠습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을 제외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관리도 잘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대전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전날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충남은 나쁨, 세종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에는 봄볕이 가득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천안 18도, 아산 17도, 세종과 대전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두 1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약간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건조하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네. 예, 다시 한번 산불 조심해 주시고요. 네. 자,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그냥 보시기만 하지 마시고 네. 보시다가 이런 얘기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한번 만나볼 텐데요. 네, 네. 오늘의 주제 톡톡 우리 동네 봄이 오는 소리였습니다. 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소리를 보내주셨나요? 2704번님. 아직 저희 동네에는 꽃들이 활짝 피지는 않았는데 이제 막 피려는 수선화 와. 무리들 중에 한 송이가 소담하게 예쁘게 피었네요. 네. 화원에 가서 봄꽃 화분 몇 개 사다 놓으니 와, 예쁘네요. 화사하고 좋네요. 네. 코로나로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날 보내세요 하셨는데
원예 농가가 힘들잖아요. 네. 저렇게 조그만 화분들 좀 사시면 서로 도움도 되고 저 화분 하나가 얼마나 집안을 화사하게. 그러니까요. 아, 좋다. 네, 1018번님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만드는 케이크마다 꽃을 가득가득 올려 네. 저만의 봄을 만끽하고 있어요. 와. 1018번님은 좀 축하받는 자리가 많아져야 오. 매상이 좀 많이 오를 텐데 네. 케이크 저렇게 예쁜 케이크 예, 많이 판매가 됐으면 좋겠고 케이크에서 봄 느끼는 건 또 오래간만이네요. 네. 네, 아, 맛있겠다. 3478번님 우리 동네 산책하며 찍은 꽃들이에요. 네. 마스크 착용 때문에 답답한 요즘 형형색색의 꽃들이 꽃들이? 눈을 즐겁게 오. 해주고 봄이 옴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채로운 색깔 덕에 생동감이 넘치는 우리 동네 봄 모습입니다. 와. 아 정말 촬영을 잘하셨네요. 네, 우와. 앞에는 근접, 뒤에는 싹 그러니까요. 날려가지고 두고두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꽃, 네. 예, 아름다운 모습 만나봤어요. 7471번님 쑥 뜯으러 흑성리에 갔는데 매화꽃이 정말 이쁘네요. 눈이 살짝 내린 설경 같기도 하고 예. 꽃망울 하나하나 터지는 소리가 나는 것만 같습니다. 와 정말 눈밭 같죠? 네, 근데 매화 얘기만 하시고 쑥 얼마나 뜯어오셨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이 매화 축제도 취소가 됐지만 우리 가까운 곳에 저렇게 매화 이쁘게 펴 있잖아요. 네. 아 흑성리 참 청정 지역이죠. 네, 좋은 곳입니다. 네. 3543번님, 아산 신정호예요. 산책하다가 정말 예뻐서 찍었답니다. 활짝 핀 꽃들이 봄 소식 알려주네요. 하셨는데 이제 뭐 진달래, 철쭉 이 친구들의 색깔이 또 틀리잖아요. 네. 아, 봄은 정말 예, 아름다운 색칠을 해주는 예, 그런 사계절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신정호의 모습 잘 봤고요. 예, 꽃이 지금 예쁘게 폈어요. 네. 8114번님, 집에 조그만 화단에서 키우는 작고 앙증맞은 노란 꽃입니다. 오. 저희 집은 매년 봄 기운을 이 아이가 처음 전해주고 있는데요. 네. 올해도 예쁘게 피었네요. 앞으로 좋은 기운만 전해줬으면 합니다. 아, 이 아이라는 표현하니까 오, 가족 같잖아요. 네. 근데 저 아이가 꼭 펴야 되는 거니까. 아. 근데 정성을 하셔야 네. 이 겨울이 지나고 피는 거잖아요. 식물에게도 정성을 다하면 네. 저렇게 행복을 주는 건데. 그럼요. 아유, 저 아이 참 이뻐요. 네. 2411번님, 자원대는 목련과 개나리 길이 예뻐요. 아직 목련 아래에서 개나리가 피지는 않았지만 아이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사진을 찍었던 곳인데 오. 이제 아이랑 함께 와서 추억 남기고 좋아요. 우와. 저 사진은 그 자리에서 계속 한 컷씩 찍으면 매년 네. 괜찮은 예, 추억의 사진첩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유 아이가 너무 귀엽게. 예. 근데 거기는 지금 안 폈다는데 바로 또 꽃이 피겠죠 개나리가. 네. 4443번님,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파릇파릇 돋아난 새순, 활짝활짝 핀 벚꽃을 보며 오. 우리 가까이로 봄이 성큼 찾아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 같은 지역인데 네. 꽃이 펴 있는 데가 있고 아직 안 피는 곳이 있어서 네. 이거 좋어요. 네, 사진 사연 보내주신 덕분에 저희가 눈으로 예쁜 봄꽃 많이 봤고요. 네. 또 오늘 사진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봄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따스한 봄 기운을 느끼지 못하는 요즘인데요. 내일 아침 이 시간은 마스크 봉사와 도시락 배달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을 찾아갑니다. 각박한 도심에 따뜻한 봄을 전하는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개학 미뤄졌고 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에 텔레비전이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 동영상 보는 시간들은 많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극장가에서는 신작 개봉도 연기가 되고 또 네. 극장가도 텅텅 비었다고 그렇게요. 하는데 TV 프로그램 다시 보기나 또 동영상 조회수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높아졌다고 하죠. 그 중에 네. 하나가 저도 아닐까 싶은데. 저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 최근 개봉한 우리나라의 좀비 네. 영화가 있는데 저도 봤어요. 전 세계에 그냥 극찬을 받으면서 방송이 네. 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또 한국의 새로운 그 컨텐츠 네. 위상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돼서 안 보셨다고요? 예, 재밌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할 때 이런 재미있는 영화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기분 전환도 되니까요. 보시면서 좀 즐거운 기분 만끽하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필요한 거잖아요. 네. 담고 계시지 말고 푸세요. 방송 끝나면서 박수 막 한번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자, 내일 또 저희는 8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